자, 오늘은 3단원인 정수에 대해서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정수다. 정수는 수직선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볼 수가 있는데요. 원점을 기준으로 1, 2, 3, 4. 이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래서 정수는 세 가지로 분류된다 생각하면 돼요. 1, 2, 3, 4 이렇게 가는 양의 정수. 그런데 우리는 양의 정수를 자연수라고 더 많이 불러요.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0이 있어요. 제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쪽을 뭐라 그래? 음의 정수라 그래. 음의 정수. 그냥 우리가 편하게 음수 이렇게 많이 하죠. 음수. 그래서 정수는 세 개로 분류된다. 이쪽으로 가는 양, 왼쪽으로 가는 이렇게 수직선, 그 다음에 0 이렇게 세 개로 분류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은 음의 정수에 대해서 솔직히 나도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이런 거 한번 가르쳐 볼게요. 자, 3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이면요,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3이 있었으면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된다? 음수를 붙였다? 아, 원점 대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라. 원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왔던 거를 다시 이만큼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면, 그럼 예를 들어서 2, 마이너스 2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2를 원점을 기준으로 요만큼 왔으면 거꾸로 이만큼을 가면 마이너스 2가 아니냐.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다시 음수를 곱하면 2가 되는 거 아니냐. 그거 아주 좋은 의견이죠. 즉 마이너스 2에다가 음수를 붙이면 얘가 양수가 되는군요. 그죠? 한번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원점을 기준으로 내가 플러스 이만큼 온 게 왼쪽으로 두 번 가면 마이너스를 붙여라, 음수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원점을 기준으로, 자, 내가 요만큼 와 있었는데 또 아까 마이너스 붙여서 요만큼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가 하나, 두 개, 여기가 하나, 두 개예요. 가만히 보면 2하고 마이너스 2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뭐가 같죠? 길이, 즉 거리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절대값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값이다. 즉 마이너스 2나 2가 같다. 근데 이건 같을 수가 없죠.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간 거고, 얘는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간 건데, 그러나 거리가 같다. 그 거리가 같다는 걸 표현하려면 뭐가 된다? 여기다가 절대값이라는 걸 붙이면 얘는 2라는 거로 같아요. 그래서 절대값의 성질을 두 가지로 되는데요. 절대값 A는 A가 된다. 요건 뭐냐면 A가 양수이면 A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 나올 때가 있어요. 언제? 음수일 때. 그러면 요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절대값 2는 얘가 2지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라고 얘기하면 되고,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2죠. 그럼 이게 음수잖아요. 그죠? 음수는 음수를 붙여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까 여기서 설명했죠. 여기서 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하나 더 해볼까요? 되게 궁금한 거 봐요. 그러면 절대값 4다. 절대값 4니까 얘가 양수잖아요.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값 마이너스 4다 이러면 이게 음수니까 음수에 음수를 붙인다. 그래서 이거 설명한 거대로 다시 이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건지 알겠죠? 2라는 게 있었는데 음수 2다 그러면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음쪽으로 갔네요. 그런데 또 음수를 또 붙이면 요만큼 떨어진 거리를 다시 또 이만큼 가니까 뭐가 된다? 2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우리가 좀 이따가 곱셈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절대값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가 갔나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되고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수는 덧셈과 뺄셈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냥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자, 2 더하기 3은 사실 이거 자리 바꿔도 됩니다. 3 더하기 2라고 해도 돼서 5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리를 바꿨죠? 교환했죠?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으로 써보면 A 더하기 B는 자리를 바꿔서 B 더하기 A다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선생님 세 개는 어떻게 하나요? 2 더하기 5 더하기 3? 근데 내가 얘를 계산하다 보니까 선생님 나는 앞에 거 2개 먼저 할래요. 그랬더니 철수 난 뒤에 거 먼저 2개 할게요. 그럼 봐요. 얘가 7 더하기 3이 되죠. 얘는 2 더하기 8이 되죠. 여기 10이 되고 10이 되네요. 이게 성립하죠. 이렇게 결합을 어떤 걸 먼저 할 거냐. 우리는 이거를 결합법칙이라 그리고 일반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덧셈에 대해서 결합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덧셈은 내가 편한 대로 순서에 상관없이 먼저 아무거나 계산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뺄셈은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5 빼기 2는 얼마? 5 더하기 마이너스 2.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원점이 이렇게 있고 1, 2, 3, 4, 5예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5만큼 왔다가 2만큼 여기로 갔다. 따라서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였다? 3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2-5는 어떻게 되느냐? 자, 내가 2만큼 왔다가 아니다 원점에서 하니까 여기부터네 그죠? 2만큼 왔다가 다시 5만큼 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 더하기 마이너스 5가 돼서 자, 2만큼 왔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갔더니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래서 2-5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음수 3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마이너스라고 보통 우리가 많이 영어를 많이 얘기하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음수 3 이래도 되지만 마이너스 3이다 또는 더하기 3은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도 되고 양수 3, 음수 3 이렇게 얘기도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봤을 때 그럼 5가 2보다 크니까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2보다는 5가 큰데 5 앞에 음수가 붙었으니까 음수 3이다. 뭐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두 수가 있는데 더하기나 이렇게 뺄셈을 할 때 특히 뺄셈을 할 때는 절대값이 큰 수, 그 부호를 갖다 붙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곱셈과 나눗셈이 있는데요. 자, 2 곱하기 3은 3 곱하기 2다. 이거 성립하죠?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다. 이거는 우리가 곱셈에 대한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뭐가 있었죠?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가 있었죠? 이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었어요. 그럼 아까처럼 곱셈도 결합이 되나요? 이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2 곱하기 3 곱하기 5를 내가 곱셈이 같은 기호만 있을 때요. 나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준은 이거 먼저 하고 재현이 이거 먼저 했어요. 그럼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 6 곱하기 5. 여기는 2 곱하기 15니까 얼마? 요거 30. 요거 얼마? 30이 돼서 같죠. 이렇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이렇게 있었을 때 물론 요 부호가 다 곱하기로만 돼 있을 때요. 앞에 거 2개를 먼저 곱하나 뒤에 거 2개를 나중에 곱하나 이걸 뒤에 걸 먼저 곱하나 우리가 이렇게 성립하는 거를 곱셈의 결합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덧셈과 곱셈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드는 법칙이 하나 있죠. 수학에서는 분배법칙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예를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2 곱하기 3 더하기 5를 하려고 그래요. 가로가 있으니까 얘 먼저 하겠죠. 그래서 얘를 어떤 사람은 곱하기 8 그래서 40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과연 내가 2 곱하기 3? 2 곱하기 8은 16이죠. 선생님이 가끔 이렇게 정신이 멍할 때가 있는 거 이해해 줘야 됩니다. 2 곱하기 3. 또 이렇게 곱해서 2 곱하기 5. 그러면 얘는 2, 3, 6,
2, 5, 10 그래서 얼마? 16이다. 이렇게 성립하죠. 그럼 여기 16, 여기 16 같죠? 우리가 이 법칙을 분배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수와 연산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공식을 만들면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A 곱하기 B 더하기 A 곱하기 C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자와 문자의 곱은 곱셈의 기호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것도 반드시 알아두길 바라요. 생략하는 것 또 하나 있죠. 자, 이걸 보세요. 숫자하고 숫자 곱하기 문자는 이 곱하기 기호를 생략할 수 있어요. 자, 1 곱하기 A는 뭐? 1A. 즉 A라고 써도 돼요. 또 요것도 나중에 설명할게요. 2 곱하기 B는 2 곱하기 B는 2B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꼭 유념해야 돼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된다. 2 곱하기 3으로 해봐요. 내가 이 곱셈을 생략했어. 23. 근데 얘는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 6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숫자 곱하기 숫자일 때는 절대로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될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그러나 안 될 때가 99%다. 그래서 절대로 곱하기일 때 숫자 곱하기 숫자는 곱셈을 생략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명심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가만히 보면요. 1 곱하기 A가 뭘 의미하는 거죠? 가만히 보면 요놈은 A가 한 개니까 그냥 A인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곱하기 A는 뭐죠? A가 있었는데 음수 쪽으로 하나 갔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A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1이거나 마이너스 1일 때는 숫자를 아예 생략을 한다. 그래서 요 내용이 아까 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2라든가 3이라든가 이런 생각을 못 하겠죠. 얘는 B가 2개다, B가 3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나눗셈을 한다 이 얘기는요. 자, 보세요. A 나누기 B다.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역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역수. 자, 역수는 무엇인고 하니 어떤 미지수 X가 있을 때 무엇인가를 곱해서 1이 되는 수. 우리는 요 관계를 역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수. 그러면 예를 들면 2의 역수는 얼마죠? 2분의 1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의 역수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1이 돼서 곱하면 얼마? 1이 되겠죠. 그래서 무엇인가를 곱해서 1이 되는 수. 우리는 그 수를 뭐라 한다? 역수라고 한다. 그래서 나눗셈은 주로 역수를 곱하면 1이 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좀 우리가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 풀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2A는 3이다. A를 구하라. 이런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도 공부 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A만 남기려면 요 2를 소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분의 1을 곱하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면 얼마? 1이 되므로 요 역수를 여기다 곱하는 거예요. 그럼 요거도 이렇게 곱하겠죠? 자, 방정식을 미리 풀어본다고 생각해도 돼요. 따라서 요게 약분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된다? 2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눗셈은 대체로 직접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역수를 이용해서 곱셈을 해서 푸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꼭 설명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뭐를 설명해야 되냐면요. 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마이너스하고 곱하기 플러스를 하면 음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음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양수가 되더라. 그 다음에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는 당연히 플러스겠죠. 자꾸 1이 이제 손이 나가는 이유는요. 기본수가 1이라 자꾸 1이 써지네요. 그럼 버릇이라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수직선을 내가 안 지어놓은 이거는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자, 음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죠. 그죠? 곱하기 양수를 했어요. 곱하기 양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자기 쪽으로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양수가 이쪽으로 양수는 이제 이쪽으로 가는데 음수를 곱하죠. 음수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대쪽으로 간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래서 음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봐요. 음수가 있었는데 음수를 곱하니까 다시 이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음수 곱하기 음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거예요. 자, 양수가 있었는데 양수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요?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걸 설명해 볼게요, 이제.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은 음수, 양수. 즉, 음수가 이렇게 하면 돼요. 홀수계니까 음수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마이너스 4다. 이러면, 자, 여기는 양수죠?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보면 음수가 한 개라고 생각하고 음수 12다. 이러면 돼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인데, 자, 음수가 짝수계 있죠? 음수가 짝수계를 곱하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번에는 뭐죠? 2에 곱하기 3이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2 곱하기 3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12라고 이걸 계속 썼네요. 요거 플러스 6인데, 그죠? 아, 죄송해요. 자, 이제 선생님이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하면서 문제 익히기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걸 자세히 다뤄야 되는데, 괄호가 있어요. 요런 괄호가 있고 수학을 하다 보면 자, 선생님이 잘 쓰지는 못해요. 자, 요런 괄호가 있고 이런 괄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소괄호, 이거를 중괄호, 이걸 대괄호라고 합니다. 이거를 왜 가르쳐 주냐면요. 연산에는 순서가 있어요. 자, 사칙연산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있죠. 우선 사칙연산을 보면 곱하기나 나누기를 먼저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덧셈 뺄셈을 해줘야 되고요.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가 있으면 소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그 다음에 대괄호 이렇게 계산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대괄호가 있었고 여기 2 곱하기가 있었어요. 자, 중괄호가 있고 3 나누기 6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다 소괄호 한번 더 해볼까요? 나누기 2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자, 이거 연산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누기와 곱셈으로만 일단 해봤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대괄호 그냥 놔둡니다. 자, 중괄호도 그만 놔둬요. 소괄호 먼저 계산하니까. 그럼 여기다 해볼게요. 6 나누기 2는 곱셈으로 바꾸고 2의 역수는 2분의 1. 곱하니까 얼마? 3이 되더라.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3이 돼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 소괄호로 바꾸고 이걸 중괄호로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해상 그냥 합니다. 자, 이해했어요. 여기가 3 나누기 3이네, 그죠? 자기 자신으로 나눴어요. 즉, 3 나누기 3은 3 곱하기 3분의 1이 돼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 그럼 이게 뭐가 되죠?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는 겁니다. 자, 좀 엉성했지만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소괄호, 중괄호, 대괄호라는 거를 여러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도 많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좀 선생님이 생략을 했어요. 자, 문제 익히기 위해서 그거는 선생님하고 공부를 할까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리를 할 게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오늘 공부한 거 중에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절대값이에요. 절대값은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또 더군다나 절대값은 우리가 크기라는 거. 그래서 음수 3으로 가나 양수 3으로 가나 그 크기는 같다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은 양수일 때는 그냥 수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부호를 띄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이너스 부호를 생략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든 다음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사회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헷갈릴까봐 설명을 할 텐데 음의 부호하고 양의 부호를 우리가 적절하게 쓰는 곳은 어딘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올여름은 너무 더웠죠. 다 기대됩니다. 올겨울 또 얼마나 추울까요? 이렇게 덥다 플러스 춥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영상 플러스 영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요즘 이제 인구 증가율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감소한다.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늘어나요. 그죠? 그럼 플러스가 되겠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플러스 몇 층이죠? 내가 지하로 내려가죠? 마이너스 몇 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음수, 양수를 일상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걸 여러분이 관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나머지는 이제 문제 익히기를 통해서 선생님을 또 만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